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저출생실의 소아청소년과는 의료계에서 기피하는 분야로 꼽힙니다. 공공의료체계를 통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런 가운데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이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에 나섰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에 경북권 대구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가 건립됩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장애 아동과 고위험 아동들에게 맞춤형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구입니다. 계명대 동산의료원은 지역 최초의 아동병원과 영아보건소를 설립해 운영하는 등 아동 치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역사적 전통을 이어간다는 데도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공공어린이 재활센터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기구입니다. 우리 의료원도 역사적으로 어린이 재활 혹은 어린이 병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공공어린이 재활센터를 출발로 해서 앞으로 동산의료원이 더 큰 우리 지역의 의료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고가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앞으로 총 72억 원을 투입해 대구 동산병원 별관 1, 2층을 리모델링하며 20병상 규모의 50명 이상의 외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로봇 보행 치료기를 비롯해 81종의 의료 장비를 도입하고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등의 치료시설 구축과 전문 인력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장애 아동이 겪게 될 어려움들을 마음껏 터놓고 치료와 재활로 도움받으며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 살아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재활치료센터를 통해 신체 기능을 회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공공어린이 재활센터는 오는 12월 준공 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 남구의회 의원 2명이 그동안 비판이 이어지던 해외 연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해외 연수 실험에 도전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연수 계획은 의원들이 직접 작성했고 현지 전문가와 관계자들도 스스로 섭외했습니다. 연수에는 공무원이 아닌 지역 전문가들이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대구 달서구 의회는 5,700만 원을 들여 호주와 뉴질랜드로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공항으로 가는 출발 버스에서부터 술이 오갔고 현지에서도 관광지 위주로 다녀온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 대부분은 해외 연수를 갈 때마다 외유성, 혈세 낭비라는 단어가 꼬리표처럼 붙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 남구 의원 2명이 비판만 받던 기존 해외 연수에서 탈피하겠다며 새로운 형태의 해외 연수를 기획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다음 달 1일부터 8박 11일의 일정으로 세계 3대 공연 축제인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을 찾을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여행사 직원이 아닌 이미 프린지 페스티벌에 초대받은 대구 지역 예술인과 통역 및 영상 제작을 맡을 전문가 등 4명이 동행합니다. 여행사를 선정하지 않고 연수 계획부터 전 과정은 의원들이 직접 기획했으며 전문가와 현지 관계자도 직접 섭외했습니다. 예산은 총 800만 원, 비용이 턱없이 부족해 각자 300만 원씩 자비로 추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공연과 축제가 많은 남구에 해외 선진 사례를 접목시키겠다는 분명한 목적성입니다. 저희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충실하게 해오는 게 우선적으로 1번 목표입니다. 저는 사회에 있을 때 축제 전문가로서 축제를 기획해본 입장에서 과연 해외에 있는 이런 잘 되는 축제들은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게 1순위고요. 연수 후에는 보고서를 직접 쓰고 현지에서 직접 찍은 영상을 통해 기록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하나 일조할 만한 해외 연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결과물로서 이제 오히려 그 지방의회의 잘못된 그러니까 부족한 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연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연수에는 대학생도 참여해 연수 대상의 폭을 넓혔습니다. 대명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 쪽으로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역 주민으로서 또 남구 청년 정책위원회 또 지역 혁신 분과장으로서 어떻게 대명동의 문화산업 그리고 또 대명동의 축제 같은 걸 발전시킬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고민해보고 전에 없던 남구의회의 시도가 비판만 받던 지방의회 해외 연수의 한계를 탈피할 수 있을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최고 높이 12층인 아파트가 재건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대구에서 10층 이상 아파트가 재건축된 사례가 없는 만큼 중층 아파트 재건축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 송현동의 한 아파트. 지은 지 40년 된 노후 아파트입니다. 외벽의 균열은 더 깊어졌고 세대 내부의 결로 현상도 심각합니다. 예비 안전 진단 결과 D등급이 나오자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입주민 동의율은 69%입니다. 정밀 안전 진단을 통해서 D등급을 받고 그 등급을 받았는 상황에서 재건축을 진행하고자 정밀 안전 진단에 대한 동의서를 현재 받고 있으며 정밀 안전 진단 동의서와 함께 신탁 방식에 대한 동의서도 지금 같이 받고 있습니다. 신탁 방식은 조합 방식보다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신탁 회사를 견제하고 감시할 예정입니다. 신탁 방식에 독주를 맞을 수 있는 하나의 단체고요.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이 되어야지만 신탁 방식에서 그 결재를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는 2026년부터 밟게 됩니다. 입주는 12년 뒤인 203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공 비용이 많이 올랐지만 같은 경기 편성에 비교하면 많이 오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값이 오르면 주민 자치 부담률도 줄어들고요. 주민 부담률이 줄어들면 분양에도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아직 10층 이상 아파트가 재건축된 사례는 없습니다. 서구 내당동의 한 아파트가 현재 재건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 송현동 재건축 사례가 중층 아파트 재건축의 신호탄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불거진 지 2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대구시의 대책은 크게 미흡합니다. 다른 시도는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피해자들을 돕고 있지만 대구는 별다른 사업도 없는 데다 관련 예산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부터 크게 불거지기 시작한 대구 전세 사기 피해. 피해 규모는 총 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 1억 9,950만 원이라는 전세금으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돈이 없으니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돈을 줄 수 있다는 말과 계약을 조금 더 연장하자는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50일도 되지 않는 딸아이를 옆에 두고 제 돈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온 힘을 다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신고 접수된 대구 지역 전세 사기 피해는 총 557건. 이 중에서 국토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건 69%, 384건에 불과합니다. 지난 5월 남구에선 전세 사기를 당한 30대 여성이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상황은 이렇지만 여전히 대구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전세사기 대책위가 전국 7개 특광역시의 전세사기 대책을 정보 공개 청구한 결과 부산은 46억 원, 대전은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피해자 지원 사업과 예산이 전무했습니다. 또한 인천과 대전 등 3개 지자체가 지원센터를 만들어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구는 여전히 전담팀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구가 추진하는 대책은 기존 지자체가 해오던 임차인 보호 시책이나 국비 사업 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입니다. 역시나 대구시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인이 좀 되는 상황이고요. 대구시가 정말 대구 굴기를 위해서는 이들의 삶의 안정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여지는 것은 정말 민생과 서민을 위한 정치, 행정이 중심에 놓여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현재 예산 지원 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센터 건립도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대책위는 언제 또 희생자가 나올지 모르는 위기의 피해자들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김재입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라고 할 정도로 반려인구는 빠르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등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은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구시의 동물 복지 정책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대구시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은 현재 대구 시민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급증하는 만큼 버려지거나 학대받는 동물도 늘어나고 있어 동물 복지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과 제도적 장치 마련도 요구됩니다. 대구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대구시의 안일한 인식과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반려동물 가구 증가 추세와 사회 분위기에 맞춰 대구시도 동물복지 증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윤건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시 내 27개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입소한 4,559마리 중 56%가 넘는 2,584마리가 자연사와 안락사를 당했습니다. 2020년부터 보호센터 입소 동물 중 폐사한 건수가 2,468건으로 48.9%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2023년 2,584건으로 전체 56.7%를 차지합니다. 폐사율과 건수 모두 늘었습니다. 의료비나 양육비 부담 등의 이유로 버려져 방치되는 반려동물은 늘어나는 반면 입양은 줄고 있어 반려동물 유기 예방과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기동물의 입양 건수는 오히려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입소한 동물들이 주인이나 입양자를 찾기 위해 10일 동안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반려동물 양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인식을 제고하고 우리 시에서도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복지 전담부서 설치, 대구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마련과 입양센터의 분리, 중성화 사업 적극 시행, 반려동물 공공화장터 건립 등도 대구시가 풀어야 할 정책 과제들로 제시됐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실내 배드민턴장에서 운동을 하다 쓰러진 20대 여성이 시민들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평소 회사에서 실시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위급한 순간에 빛을 발한 건데요. 시민 영웅들을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드민턴을 치고 물을 마시려던 여성이 갑자기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집니다. 이 모습을 본 시민들이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또 다른 남성은 심장 충격기를 들고 뛰어옵니다. 지난 7일 오전 10시쯤 천안시 실내 배드민턴장에선 20대 여성의 심정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자분은 얼굴이 좀 파래 있었고 몸은 완전히 경직돼 있었고 그 여자분이 앞으로 나보고 제 친구 좀 살려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나와보세요 하고 제가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했죠. 시민들의 신속한 대처로 다행히 여성은 구급대가 오기 전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심폐소생술과 심장 충격기로 여성을 살린 건 배드민턴장에 있던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지역의 한 과자회사 배드민턴 동호회원인 유진아 이재학 씨는 평소 회사에서 배운 심폐소생술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매년 교육도 시키기도 하고 교육도 받기도 하다 보니까 그냥 반응했던 것 같아요. 유진아 책임은 글로 가는 거고 저는 글로 안 가고 AD를 가지러 갔으니까 그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을까라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실험 더미 사용하는 거하고 사람 누르는 거하고 너무 많이 차이 나요.
사람이 한 두세 배는 힘들 것 같아요. 더미는 한 번 눌렀다가 두 번째 확 들어가는데 사람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한 1분 한 조금 넘게 했는데 남자가 하는데도 정말 힘들었어요. 천안도시공사는 이 2명과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노혜란 씨 등 3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배드민턴장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글을 부착했습니다. 남을 살려줬구나. 주변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랑스러워하니까 저도 좀 뿌듯하죠. 이제 1차적으로는 그 친구가 나쁜 상황이 아니고 잘 회복해서 나왔다는 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 부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전시관은 지난 2020년 제주에서 첫 문을 연 뒤 이번이 8번째인데요. 부산만의 독특한 미디어 아트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온 사방이 장미꽃밭입니다. 바람 소리와 새소리뿐만 아니라 꽃향기도 느껴집니다. 미로와 같은 어둠의 공간을 지나면 새로운 공간이 나타납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에 맞춰 움직이는 영상들. 태초의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을 담은 듯합니다. 전 세계 700만 명이 방문한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 부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2020년 9월 말에 제주를 시작으로 21년 여수 강릉, 그리고 22년부터는 이제 해외 확산을 하기 시작해서 22년에 홍콩, 23년에 중국 청두, 그리고 미국 라스베가스, 그리고 올해 2월에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이렇게 7개의 전시관을 오픈을 했고 이곳 아르테 뮤지엄 부산이 이제 그동안 저희가 개관했던 전시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한 1,700평 정도를 사용하는 이제 국내의 4번째 그리고 아마도 국내의 마지막 전시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전시관의 주제는 순환입니다. 19개 공간에서 작품이 선보이는데 이 중 16개가 처음 공개되는 작품입니다. 특히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의 명화들을 미디어 아트로 재구성한 작품들은 부산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각 아르테 뮤지엄의 가든이라고 하는 공간에는 각 지역의 소재, 지역의 인문학적인 자연적인 요소를 활용한 작품들을 제작을 계속 해왔는데요. 이곳 부산에서도 저희가 이제 스테레이 부산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아마도 부산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돌아와요 부산항에 부산갈매기, 부산에 가면 이제 이런 음악에 맞춰서 부산의 여러 가지 자연 요소, 인문학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작품이 이곳 부산에서만 특별히 상영이 됩니다. 이 미디어 아트 전시관은 민간 자본 200억 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2022년 부산시가 유치 협약을 통해 조성됐습니다. 전시관 측은 방문객 수요에 맞춰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작품들을 순회 전시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10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이곳 부산 전시관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대구시가 저소득층과 장기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행정 지원과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 정비 등이며 총 625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은 가구 소득의 중위소득 70% 이하인 사람이며 관할 구군청의 심사를 거쳐 선발됩니다. 근무 기간은 9월 2일부터며 하루 6시간씩 주 30시간 근무해 임금은 시급 9,860원이 지급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여름방학 동안 초등학생을 위한 온라인 학습 놀이터를 운영합니다. 초등 온라인 학습 놀이터는 자기주도 학습의 태도를 형성하고 기초기본 학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2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계속됩니다. 이 기간 기초기본 학력 영역 7개 프로그램과 주제 중심 학습 영역 2개 프로그램, 마음과 건강 안전 영역 4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학습 놀이터는 홈페이지 대구초등 온라인 학습 놀이터.com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교육박물관이 다음 달 8일과 9일 이틀 동안 교육과 관련된 유물을 볼 수 있는 내 손 안의 유물을 운영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고고학자가 돼 유물을 발굴하고 복원하며 탁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유물 저금통 만들기를 통해 대구교육박물관 유물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대구교육박물관 홈페이지로 하면 됩니다.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 증가에 따라 남구청과 중부소방서가 합동으로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조재구 남구청장과 직원 50여 명이 참여한 이 훈련은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한 상황 전파와 질식 소화포를 이용한 초기 진화, 차량 하부 집중 주수를 통한 화재 진압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남구청은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와 공영주차장 등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있는 곳에 질식 소화포를 점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대구 내일학교가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학습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초등과정 60명, 중학과정 90명으로 만 18세 이상 초중학교 학력 미소지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 소나기 콘서트가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부터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열립니다. 소프라노 이윤경, 가수 정미의 윤성, 밴드 아프리카의 무대를 볼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주요 관광지와 축제, 행사 현황 등을 담은 관광 안내지도 22만 5천 부를 제작했습니다. 지도는 대구 관광안내소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비치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지방병무청은 병역 의무자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본인이 원하면 입영일자를 연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연기 기간은 입영일자로부터 60일 냅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입니다. 대서에는 더운 날씨 때문에 염소뿔도 녹는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오늘 대구는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가며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더 높다고 합니다. 시원한 물 많이 드시고 더위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